코인레이더 2부 시작하겠습니다. 황동우 대표님, 네,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이 디지털 자산 시장과 증권 시장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이 양상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위믹스는 발행 주체인 위메이드의 주식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네, 맞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자산과 주식 밀접하게 움직이게 된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은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이 한국에서 커지게 된 게 최근 일이 아니라 뭐 2017년, 18년, 19년 때도 굉장히 많은 광풍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증권 시장이랑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완전히 별개로 움직여서 증권 시장이 한창 붐일 때는 좀 디지털 자산 좀 빠지는 현상이었었고 예. 디지털 자산이 한창 붐일 때는 주식 시장이 좀 약간 빠지는 현상이었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놀면서 그걸 저희가 디커플링이라는 현상을 했었는데 요즘은 추세를 보면은 특히 지금 왼쪽에 보시는 위믹스 코인 차트와 위메이드 주가 차트가 똑같이 다 U자예요. 대신 이제 주식 차트는 3개월 차트긴 하지만 좀 약간 둥그런 U고 코인은 좀 약간 굉장히 좀 가파른 V자 형식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압축을 시켜놓은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게 똑같은 트렌드긴 하지만 훨씬 더 디지털 자산은 급격하게 움직이는 현상이 좀 있고 예. 반면에 주식 차트는 좀 더 길지만 똑같은 형상을 보이는 추세가 최근 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거는 이제 기관 자산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는 게 개인적인 IT 커뮤니티들, 뭔가 IT에 빠르게 움직이는 개인 투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상당한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관 자금들도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 기관 자금이 어떤 특정 포트폴리오를 사거나 매집을 하거나 매도를 하는 차트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일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또 약간 민감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디지털 자산을 발행을 한 발행 사업처 그리고 이 디지털 자산의 그런 용처 즉 매도를 하고 나온 대금이나 매입을 한 대금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증권 시장에 유입이 되는 현상이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예. 예를 들자면 최근에 그 유통량 위반으로 계속 논란이 되기도 했었지만 위메이드 재단에서 밝혔던 거는 이 위믹스를 자기들이 처분을 하면서 나온 매입 대금으로 다시 썬데이 토즈라는 상장사를 인수를 했었고 예. 그 이제 거기가 애니팡을 만들었던 회사죠. 그래서 게임 회사를 또 그 자금으로 1,367억을 주고 인수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확장하고자 빗썸의 이제 최대 주주 중 하나였던 비덴트의 2대 주주로 사실은 위메이드가 들어가게 됐죠. 그것도 한 네. 800억 정도 규모로 참여를 해서. 그러다 보니 한 2천억 정도의 자금이 갑자기 위메이드가 생기면서 위믹스 차트가 사실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 이제 위메이드에서는 어차피 위믹스 백서에서는 여기서 나온 발행 대금은 다시 위믹스의 생태계를 확장을 위해 사용이 된 거고 이거에 따라 자기네들 사용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코인 시장에서 떨어지면서 다시 주식 시장이 살짝 올라가면서 다시 꺾이고 그러다 보니 원래는 또 반등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는 좀 굉장히 큰 세력의 움직임으로 포착이 돼버리는 그러다 보니 이거를 굉장히 반갑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하고 리스크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좀 약간 자제를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도 상당히 업계에서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주식 시장과 다르게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상하는 혹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들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굉장히 짧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의 필요성을 좀 앞당기는 계기라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뭔가 시장의 안정성, 시장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그거에 따른 피해 사례도 있고 반사이익을 얻는 세력들도 워낙 많아지다 보니 예. 이거의 변동성은 줄이면서 완만하게 올라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히 규제 당국이 원하는 내용이지만 예. 사실 시장은 훨씬 더 변동성이 커지고 이제는 IT 기술들이 접목이 되다 보니 이런 미래에 있는 가치를 좀 더 앞당기는 효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최근 이제 위메이드의 이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디지털 자산과 증권 자산을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이면서 결합을 하다 보니 이 세력이 굉장히 더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사실 차트를 보고 투자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게 되다 보니 더 세력은 더 커지고 그러다 보니 거꾸라지면서 나오는 그거는 손실과 피해도 사실 더 커져와 버리는 그런 약간 굉장히 민감한 요동치는 시장이 형성이 돼버린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위메이드만을 보고 또 주식 투자를 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위믹스의 상장 폐지 네, 때문에 당연하죠. 가격이 하락했다는 네.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수도 어렵죠.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증권 시장의 차트를 보고 그리고 공시사항을 보면서 주식을 보던 사람들은 갑작스런
디지털 자산 상패 때문에 주식이 하락한다는 걸 보면 사실 청천벽력이죠. 사실 코인 하기 싫어가지고 주식했는데 그렇죠. 코인 때문에 주식값이 떨어졌다라고 그러니까 하면 이게 어떤 시나리오를 써볼 수 있냐면 말 그대로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예. 유통 물량이 오버랩된 게 7,240만 개가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위메이드가. 예. 그러니까 닥사에 제한했던 유통량보다 7,240만 개가 더 드랍이 됐던 건데 맞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수익을 냈는데 그걸 게임 생태계 구조로 활성화하겠다고 썼다라고 하면 그것도 괜찮은데 비덴트, 네. 빗썸 또는 주식이 떨어지니까 주식을 다시 재매수해서 네. 이런 시나리오를 쓴다면 이거 굉장히 이게 안 좋은 병폐가 이런 것들이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자율 규제가 아닌 어떤 정확한 어떤 국가 어떤 기관의 어떤 규제안들이 빠르게 나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시나리오가 이게 소설이 아니라 진짜라고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위메이드를 보면서 약간 반추할 수 있는 거가 이제 FTX 사실 사태. 예. 이게 FTX가 저는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망가질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 먹고 살 게 있다고 하는데 FTX는 정말 사실 작년 초, 재작년 하반에서 작년 초만 하더라도 알라메다 리서치는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적극적인 디지털 자산 투자 펀드사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희처럼 약간 그런 디지털 자산에 민감하게 리서치하고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알라메다 리서치에 가서 한번 PT를 해봐야겠지 않겠냐. 네. 워낙 거기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다 보니 그런 게 워낙 팽배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추풍 낙엽처럼 한 방에 이런 약간 사슬로 묶여져 있던 그런 거가 한 방에 밀려오다 보니 결국 그 그룹과 그 아성이 한 방에 무너지게 됐었던 거고. 그리고 최근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뭐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당연히 좋은 점도 있겠지만 좀 보면서 이런 위믹스라는 코인이 있긴 하지만 이런 매도 자금과 자체 자금을 통해서 또 다른 상장사를 인수하고 또 빗썸에 또 이대주주의 그 관계사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런 횡보들이 좋게 봐야 할 건지 나쁘게 봐야 할 건지 참 이게 굉장히 엇갈리는 평가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과도기적인 시장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도 우리가 이제 비전적인 산업이 발전하고 어떤 글로벌 시장이 통합되면서 정말 또 우리가 말하는 메타버스나 어떤 이런 프론티어적인 역할로 봤을 때는 과거의 농경사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왔듯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FTX 사건이 자기 자회사의 그 알라메다 리서치에다가 무려 14조 원 가까이 맞습니다. 되는 돈을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라보냐. 이게 마찬가지로 위메이드 사태도 동일하게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안 좋은 행태들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건전성을 추구를 해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 또 국내에서도 굉장히 요즘에 핫하게 좀 이제 뜨겁게 달궜었던 테라루나 사태 역시 비슷한 어떤 형태이지 않겠습니까? 또 예. 최근 기사 보니까 스위스 은행을 통해서 저 비트코인 뭐 만 몇천 개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현금화를 시켜서 어디 뭐 시리아인지 어딘가에 지금 숨어들었다는 얘기가 기사가 있는데 정말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참 아쉽습니다. 시장을 끌고 나가는 정말 큰 어떤 이슈를 받고 있는 어떤 프론티어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가 없는 약간 뭐라고 비무장지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시장에서 이런 모습들은 참 정말 보기 안 좋은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엔 또 이 국내 대표적인 게임 개발사 중 한 곳인데 위메이드 생태계의 디지털 자산 위믹스에 대한 논란과 그리고 차트상 어떤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 P2E 시장에 대한 리스크 우려도 굉장히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이 P2E 시장에 대한 반응과 커뮤니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위믹스 홀더들은 자체적으로 위메이드나 게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예.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주식에 대한 종목을 선정할 때 정말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그 기업에 대해서 그죠? 많이 공부하고 뭐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위메이드는 이미 이제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즐겨하는 대표적인 미르포라는 게임이 어떤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고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어떤 인앱에 대한 어떤 결제에 대한 구조가 코인이다.
그러면 그 코인은 정말 가치가 또 오르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번 재상장을 통해서 어떤 굉장히 또 앞으로도 더 성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이 굉장히 급격한 하락은 국내에서 발생했던 이벤트적인 성향 때문에 맞습니다. 있었던 거고 또 이와 더불어서 어떤 거대 뒤에서 움직이는 큰 손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 또는 어떤 거래소의 문제로 촉발됐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또는 이번에 코인원에서 상장시킨 것도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상장하는 것도 거래소의 자율적인 움직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요. 게임을 좋아하고 위메이드를 잘 알고 있는 또는 그런 게임을 전 세계에서 하고 있는 유저들을 통해서 굉장히 또 많은 글로벌 거래소로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위믹스 코인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탄탄하게 좀 오래 성장하지 않을까 또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특히 이제 위믹스가 사실 갑작스럽게 상폐를 당하고 상장 폐지를 당하고 그 다음에 관련 건 해가지고 위메이드가 또 관련 막 법원에 소송도 하고 또 이게 또 기각이 되고 그리고 보도 자료 나오고 계속 일련의 보도가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은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이게 해외 P2E 시장 날아가고 있고 더 커지고 있는데 정작 안방인 한국에서는 이런 규제 속에서 그러다 보니 위메이드도 철퇴를 맞으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있고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가 최근에 재상장 발표가 나오면서 나오자마자 바로 시세가 폭등을 하면서 계속 연달아 발표가 나오고 있다 보니 오히려 국내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이런 발표들을 좀 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어떤 P2E의 위치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의 P2E 시장의 어떤 지위로서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저는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P2E라는 프로젝트는 한국에서만 있는 뭐 현상, 또 해외에서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예. 글로벌 디지털 자산 커뮤니티 전반에 있는 현상입니다. 네. 이미 재작년부터 그 광풍은 시작이 되었고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라면은 P2E라는 컨셉이 있지만 이 안에는 NFT도 들어가 있고 또 뭐 스테이블형도 들어가 있고 메타버스도 사실 들어가 있는 약간 예. 기존의 개념들을 전부 다 아우르면서 이제 디지털 자산이 아닌 유저 중심으로 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 있는 개발사들도 역시 방금 말씀 주신 뭐 미르 같은 경우 미르4 그리고 뭐 미르M 이제 글로벌 버전들 같은 경우는 뭐 170개국 뭐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 지금 사실 퍼블리싱도 하고 있고 대규모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정작 이런 게임 개발적인 능력, 브랜드적인 위치는 굉장히 글로벌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정작 이걸 아우르는 P2E 마켓 그리고 아우르는 이 P2E 마켓을 지지하고 있는 커뮤니티와 생태계는 정말 이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태동기 수준 아닌가. 뭔가 이런 규제와 뭐 리스크, 이런 눈치 이런 것들 때문에 대규모적인 시장을 더 선도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기업들도 아직까지 그 저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전부 다 해외에다가 그 노력을 쏟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예. 작년부터 P2E 관련 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계신다라고 들었는데 네네. 간단한 소개나 동향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 동향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앞에서 그 국내 P2E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요. 예. 무한돌파 삼국지 뭐 이런 국내 P2E 게임이 있어요. 예. 이 친구들 굉장히 많은 어떤 개발 자금을 들여놓고 런칭을 했는데 그 P2E라고 하는 어떤 규제 안에 발목이 잡혀서 게임을 런칭을 해놓고도 다시 드랍시켜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규제에 따라서 P2E에 대한 게임을 산업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산업은 계속 한 방향으로 규제나 또 합의 또는 협의를 통해서 좀 자율성을 주면서 많이 좀 확장되어 가고 있는데 국내에는 이 작년에 이제 P2E 관련된 이야기들이 그 게임 산업법 개정 또는 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이 아이템 분류인데 이것들이 어떤 캐시로 어떤 아웃이 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는 사행성에 위반된다 접촉된다라고 해서 모두 드랍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십억 수백억을 들어놓은 프로젝트들이 완전히 지금 맞습니다. 완전히 지금 붕 떠 있는 거예요.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메이드도 저렇게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이제 빨리 이런 것들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많은 어떤 P2E나 어떤 P2P 또는 어떤 다양한 NFT 이런 코인 관련된 산업들은 다 그래서 해외에다 법인을 두고 국내에서 못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P2E를 가장 많이 다뤘던 내용 중에 엑시 인피니티라고 예. 베트남에서 굉장히 핫했던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엑스인피니에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자료에다 보시겠지만 베트남 대표적인 게임이라고 하면 P2E 프로젝트가 엑시인데 저 엑시 게임이 좋아서 하신 분들도 많아요. 게임 자체가 또 캐릭터가 굉장히 또 비쌌죠.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다루는 코인이 굉장히 핫했죠. 핫했다. 그러면서 코인 가격이 많게는 1,600배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함께 했었던 어떤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이 그때 많은 어떤 베트남 친구들 돈을 벌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단일화된 하나의 게임으로는 앞으로 시장에서는 이전과 같은 어떤 성장성이나 미래적인 비전이나 밸류에이션을 만들기가 어렵다. 예. 그래서 메타버스나 다양한 게임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젝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만든 게임 퍼블리셔 회사로서 그랑프리 인터랙션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지금 협업 구도를 가지고 있고요. 예. 저 그랑프리 인터랙션 회사가 어떤 골프 게임이나 어떤 경마나 다양한 NFT 게임들을 메타버스 안에 어떤 게임 랜드를 구축을 하면서 입점하는 구조로 해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로서 굉장히 어떤 좀 이슈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베트남 현지에서도 그 코인을 다루는 친구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저런 인터랙션 회사와도 협업 구도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작년 제 사진도 나오는데요. 11월 달에 예. 베트남의 VBA라고 하는 그 산하 협회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예요. 협회들과 저희가 어떤 규제나 베트남 정부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규제안 성장하기 위해서 베트남 인구가 너무너무 많이 어떤 블록체인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가까운 나라 한국, 한교 수교가 지금 저희가 30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배워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업을 하면서 좀 알려달라. 그래서 작년 7월에는 바이낸스의 장펑자오도 들어가서 협업을 맺었고 저희도 들어가서 협업을 맺었죠. 저런 프로젝트들이 앞으로는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관심을 많이 끌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커뮤니티에서 또 바라보고 있는 국내 P2E 프로젝트 그리고 개발사들에 대한 어떤 관점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런 어떤 규제안 때문에 사실 지금 많이 관망하거나 예. 뭔가 어떤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크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확장하려는 것보단 좀 많이 좀 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장에서는 뒤로 밀리고 이걸 다루고 있는 젊은 층들은 계속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나가게 되고 굉장히 빈 공간만 남는 IT 기업이라고 하는데 빈 공간만 자꾸 남는 거죠. 재화나 서비스는 자꾸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빨리 끊어내려면 정부에서 발빠른 대응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황동훈 대표님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방금 여러 자료 화면들이 나왔는데 저희가 실제 그 작년 11월에 베트남 블록체인 협회와 같이 공동으로 컨퍼런스 했었던 것도 메인 보도 자료가 베트남 시장과 한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할 것인지 한국은 약간 거기에 대한 노하우와 기술 지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오히려 한국 자체의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사실은 그 꽃을 피우지를 못하고 있고 반면에 베트남 같은 시장은 엑시 등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들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재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 오히려 한국의 그런 IT 개발팀들, 한국의 예를 들자면 지금 이 방송처럼 MBN TV와 같은 전문화된 블록체인 방송국 이런 것들이 운영을 하면서 나왔었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오히려 베트남 유저를 기반으로 더 글로벌 유저들로 빠르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약간 글로벌 파트너십이 최근 P2E의 메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위메이드에서 발표한 미르 모바일의 글로벌 반응도 굉장히 또 뜨겁지 않습니까? 최근 굉장히 예. 핫하고 있죠. 앞으로 위믹스까지 자리를 잡게 될 경우에 기대할 만한 시장의 변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 여전히 규제가 불분명하지만 해외 시장은 워낙 핫하기 때문에 해외의 리더들과 한국의 팀들이 컨소시엄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한다. 이런 걸 네. 사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이제 위믹스의 다시 재상장과 더불어서 국내 P2E의 그런 움직임 그리고 미르 모바일, 미르 M도 역시 굉장히 지금 핫하게 런칭이 되고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통해서 P2E가 제도화가 되고 좀 더 시장에 도입이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는
뭔가 저희가 해외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의존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국내에서 뭔가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면서 새로운 P2E 혁신이 한국이라는 이런 안방 시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차트들이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인지. 예. 그리고 위메이드는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게임 개발사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블록체인 업계와 스타트업들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행보나 앞으로의 그런 로드맵을 잘 지켜줬으면 하는 약간 그런 좀 기대감과 또 걱정도 있고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또 자리 잡는 데 있어서는 비단 위메이드 혼자만이 노력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이 정부의 또 관계 당국에서도 맞습니다. 어느 네. 정도 최대한의 지원과 그리고 적절한 그리고 시적절한 이러한 규제들이 좀 같이 맞물려야 성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펜버스의 황동우 대표님 그리고 제우스 캐피털의 권석준 대표님과 함께 최근 위믹스의 재상장으로 인한 국내 P2E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가 앞으로 국내 및 해외 디지털 자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코인레이더는 또 다른 주요 분석 포인트를 가지고 다음 주에 좀 더 심화적인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